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2학기 의사소통 교과목을 맡은 지명순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해진 환경에서도 우리는 공부를 하고 보다 더 발전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목은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인데요. 학교에서 나눠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걸 한번 읽어보고 제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네. 들어가기 전 읽어볼 내용 1 NCS와 U1-CS 국가직무능력 표준 내셔널 컴퍼턴시 스탠더즈즈 NCS 은 특정 직업에서 주로 하는 일, 직무을 세분화하고 각 일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 수준을 정한 것이다. 예,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CS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그 수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직무 4만 5천 건을 분류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그 표준을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45,067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스펙 중심의 인재 선발의 문제점, 실무 능력 부족, 재교육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NCS 기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습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무 능력이 부족하고 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 NCS에 기반한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학습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2년 이내에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60%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 업무를 파악해서 일을 할 정도가 되면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신입 직원 교육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중심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을 만들어서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전공별로 NCS 기반 학습 모듈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제 학교에서의 학습은 보면
그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전공별로 NCS 기반 학습 모듈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요리사로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표준이 되는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전체의 교육이 그 전공 중심별로 그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 능력을 잘 길러서 저희들이 배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무 능력이 전공 차원의 전문화로 본다면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업인이라면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으로 과거 대학에서의 교양으로 다룬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 능력이 전공 차원에서 전문화된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 직업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직업인이라면 기초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의사소통 교과목은 결국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NC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직무 능력, 그 전문 분야의 능력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그 기초 직업을 위해서 기초 직업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듣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어느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의사소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이라든가 또는 전화라든가 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직접 만나서 어떤 실물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효과가 있는데 문자로 보내면 잘 안 되죠. 예, 또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또 글자만 써서 보낼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목에서 보면은요, 제가 의사소통이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고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직장 생활에서 보고할 내용이 동료나 상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풀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동료라든가 상사에게 어떤 그 제대로 된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대한 능력은 단순히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 지시를 내릴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업무를 상사에게 지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문서로써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문자로써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업무의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업무의 지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지시를 해야 되겠고, 또 아랫사람에서 업무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됐을 때 업무 지시자에게 내 의견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고 그 직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의사소통 교과목은 이처럼 우리가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의사소통의 종류,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외국어 능력,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과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받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문서의 종류, 문서 이해의 구체적인 절차가 있고요. 문서의 작성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가, 상황과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 문서 작성의 원칙과 주의사항, 효과적인 문서 작성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때 경청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청 방법, 훈련 이런 방법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서 의사표현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표현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여섯 번째로서 기초 외국어 능력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어떻습니까? 이 교과목이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의사소통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15주 동안 우리는 의사교통 교과목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중간고사가 있고요. 8주 차에, 그리고 15주 차에 학기말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따로 시험 볼 예정이 아니고요. 15주 차에 학기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 그리고 시험으로 학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